오늘은 영동고 수학에 대해서 한번 여러모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일단 좀 해드리면요. 저는 이제 영동고 1, 영동고 2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영동고에 꽂혀서 그냥 수업하는 강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이제 저는 서울대, 공대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을 바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때워야 돼서. 그 요거 한번 팜플렛 펴서 페이지 5쪽 한번 펴주시게요. 페이지 5쪽이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혹시라도 비거나 뭐 애매하면 요거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넣어놓은 자료인데요. 페이지 5쪽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제 고등학교 교회 수상 실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상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뭐 많은 거고, 제가 어머님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험 경력인 거죠. 그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정말 거짓말 안 치고 뭐 수백 번의 시험을 치러 다녔습니다. 수백 번의 시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를 경험하냐면 뭐 내가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시험을 잘 치려면 시간 운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혹시 뒤에 이제 학생들도 있으니까 일단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건데 요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어머님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영동고는 부교재가 정해져 있어요. 부교재에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럼 애들이 잘 칠 것 같잖아요. 근데 못 쳐요. 왜 그런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영동고 시험지가 22문제 50분 확정이에요. 그러면 어머님들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한 문제 몇 번 풀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아이들이 있어야겠죠, 사실. 한 문제에 몇 분 풀어야 돼? 이게 없으시면 시험장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제가 장담 드려요. 나눗셈 가볍게 해보시죠. 나눗셈. 뭐 대충 마킹하고 그러면 적정 시간이 2분입니다. 괜찮죠, 그죠? 한 문제 2분 정도 평균적으로 푸시면 딱 이상적이다 이거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저는 이제 아이들이 푸는 걸 다 보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이들이 한 문제 3분, 4분, 5분 넘쳐납니다. 아시겠죠? 시간 내로 이렇게 못 풀어요. 아이들이 한 문제 3분 내로 풀죠? 66분 걸려요. 4분 내로 풀죠? 88분 걸려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뭐도 시키냐, 부교재 변형은 당연한데 시간 내로 풀자. 특히 2분이라는 시간. 아시겠죠? 그래서 제 앞에 맨 표지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그죠? 한 문제를 2분 내로 푸는 타임어택이라고 소개 드린 게 요런 이유라고 생각을 일단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책임지고 설명드리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왔네요. 하겠습니다. 영동고 한번 가볍게 좀 알아보죠. 영동고는 타 학교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제 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태껏 영동고가 계속 250명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영어쌤 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300명 정도 되는 거 들었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1등급, 2등급 정도 컷을 대충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1등급 10%, 2등급 34%라서 저는 이제 우리 한 반에 몇 등 안에 들어야 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대충 반에서 내가 2, 3등 안에 드나? 내가 열심히 하면 2, 3등 안에 들 수 있나? 싶으면 이제 1등급 도전하는 거고 2, 3등은 너무 어렵겠다. 이런 아이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저는 적어도 저의 목표는 우리 반에서 2등급은, 그러니까 3등급 나올 일은 없게 하겠다. 이게 약간 저의 일단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 들어오시면 모두가 2등급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그 와중에 수학 좀 잘한다는 애가 보이면 그 친구는 따로 1등급 노릴 수 있도록 제가 좀 따로 이렇게 별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요런 거고, 어머님이 아시겠지만 영동고는 이제 수학이 약한 애들이 많죠. 타 남고 보시면 뭐 워낙 쟁쟁한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수학이 좀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전략적으로 영동고를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학교다라는 거고요. 요거 이제 말씀을 천천히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목이 안 타는데 파일이 한번 바뀌다 보니까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재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다라는 거 딱 그냥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부교재가 없는 학교도 있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학교 프린트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부교재가 있다고 해서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도 있어요. 근데 영동고는 너무 다행인 점이 부교재가 있고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그거 공부하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부교재가 근데 지금 어떤 추세냐면 매년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매년 3년째 매년. 요거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작년에 EBS 올림포스 유형 가장 쉬운 부교재, 재작년에 들어보셨죠? 수학의 신이라는 가장 어려운 부교재, 재작년 3년 전에는 EBS 올림포스 고난도 별표 2개 중간 난이도, 그렇게 부교재가 매년 바뀌었으니까 저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 올해 뭔데 당연히 이게 이제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뭐 오프 더 레코드는 아니겠죠. 녹화되니까.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저는 이제 부교재가 뭔데 이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학교에 아무리 연락해도 절대 안 알려줘요. 3월이 돼야 알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서점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거기서 미리 받아와야 돼요. 그럼 서점 사장님들은 어디서 받아와야 총판에 연락해서 미리 받아와야 돼요. 그럼 제가 총판한테 연락을 돌려요. 그래가지고 영동고 부교재가 어떻게 됐는지를 2월 말에는 무조건 알아요. 그러니까 2월 그죠 2월 말에는 알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제 수학을 이런 겁니다.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여러 번 반복하면 늘어요. 제가 볼 때 부교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동고에 수학 못한 애들이 많죠. 그럼 제 생각은 뭐냐면 하루라도 빨리 부교재 풀어야 돼. 이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2월 말, 아무리 늦어도 2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제 그 특강 들었던 어머님들 한해서 문자로 바로 보낼 거예요. 부교재 이거다. 지금 바로 사서 이거 바로 풀려라. 요렇게 일단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어요. 2월 말 되면 부교재가 정해집니다. 부교재. 그럼 제가 고등학생 때 어떻게 했냐? 3월 들어가기 전에 끝내요. 끝낸다는 건 다 푼다는 거예요. 시험 범위까지. 저는 이제 당연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중간고사가 4월 말이에요. 그럼 영어도 지금 어렵다고 하셨죠? 그럼 국어도 어렵다고 하실 거고, 뭐 과학도 어렵다고 하실 거예요. 그럼 4월 가시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그래도 이제 입학한다, 좀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때 2월 말에 그냥 일주일 바짝 갈아서 이거 끝내시는 게 제가 볼 때 훨씬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지금 말이 전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좀 할 거고요. 뭐 가볍게 포인트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동고는 또 다행스러운 점이 뭐냐면 서술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는 게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남자 학생들한테 다행인 거죠, 사실. 그래서 서술형 대비라는 게 사실 특별히 있을 학교는 아니다라는 점이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그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25점 만점이래요. 그거는 이제 수행평가랑 막 이렇게 배율이 있는데 그냥 25점, 그러니까 100점 그냥 25점으로 가서 계산 복잡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배점이 막 1점, 1.1점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익숙해지시면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죠. 다른 거 크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부교재에서 어마어마 많이 나오는데 한 60% 정도 나온다는 거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머님 요거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남학생들은 이렇게 강제로 시키면 그래도 하는데 냅두죠? 너 알아서 좀 잘해봐. 너 믿는다. 냅두면 그 시험 일주일 전까지도 안 풀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친구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그만큼 푸시를 해주면 애들이 따라오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말에 빨리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빨리 사서 우리 먼저 풀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저희 반에 들어오는 게 왜 이득일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결과적으로 영동고 반이 많진 않거든요, 대체. 그럼 어머님들이 여기 듣거나 연합반 어딜 가시겠죠, 그죠? 연합반에 가면 뭐가 좀 문제가 생기냐면 부교재 공부를 따로 시켜줄 리가 없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연합반에 가시면 선생님들 자체 교재로 모든 강남구의 그냥 평균적인 경향의 문제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숙제도 본인 숙제가 있겠죠. 자체 교재 숙제로. 그걸로 그냥 가거든요. 그럼 부교재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 알아서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알아서 풀고 시험 2주 전쯤 돼서 좀 이렇게 관리해 줄게. 이렇게 해서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시험 성적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제 연합반보다는 영동고를 당연히 이제 듣는 게 이득이라고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2월 말에 부교재 저 알겠죠. 그럼 바로 뭐 들어가냐면 3월부터 부교재 바탕으로 한 자체 교재를 제가 따로 빨리빨리 만들어놔요. 그럼 그냥 부교재로 우리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테스트도 부교재 변형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한 문제당
2분 걸어두고 시험 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 왜 이걸 안 하지?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실제로도. 그래서 영동고 관리를 계속 이렇게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한 문제당 계속 2분, 2분, 2분 이러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쉬운 문제는 뭐 1분 내로 푸셔야 되고 평균적인 거 2분, 조금 어려우면 3분. 이렇게 문제마다 제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시간을 따로따로 차등 두면서 아이들이 시간 내로 푸나까지 확인하는 게 저의 좀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가 일단은 뭐 영동고 담당으로 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후기들을 뭐 한번 보면요. 요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님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친구도 그 내신 1등급 받은 친구인데, 뭐 안 보이셔도 제가 말로 그냥 드릴게요. 영동고 1등급을 받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연합반에 있다가 나중에 와서 저희 반에 좀 합류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 어머님도 그렇고, 이 친구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연합반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부교재 공부를 잘 못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워낙 또 잘하는 친구니까 결과적으로 1등급 받았는데, 이 친구 어머님도 부교재를 원래 처음부터 풀었어야 되는데 너무 나중에 풀어서 그게 좀 아쉬웠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경향도 있었고요.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저 좋았다. 뭐 그런 말씀이겠죠. 그죠? 네, 요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요. 어머님, 제 생각에는 뭐 요 설명도 다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미리 보는 부교재 특강이라고 해서 2월 달에 3번 특강을 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무조건 도움이 되고 오시는 게 이득이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페이지 2쪽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페이지 2쪽 보시면 그 부교재 특강이 있고 정규반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고, 지금 제가 미리 보는 부교재 특강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할 겁니다. 총 3회에 걸쳐서 할 건데, 영동고는 부교재가 매년 바뀌었거든요. 3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무슨 연습을 해볼 거냐면, 오케이, 그럼 부교재가 쉬운 순서대로. 작년이 제일 쉬웠거든요. 그리고 3년 전이 조금 어려웠고 재작년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부교재가 쉬운 순서대로 1회차, 2회차, 3회차로 나눠서 우리 부교재 공부 먼저 하고 실제 시험에 나온 거 테스트 쳐보자. 이렇게 일단 갈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부교재 원본 문항이 있겠죠. 시험에 출제된 원본 문항이 있겠죠. 그거 우리 먼저 일단 공부하는 거예요.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50분 동안 영동고에서 실제로 변형해서 출제한 문항이 그게 있겠죠. 내신 문항이. 그거 시간 재서 시험 쳐볼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뭐 잘 치든 못 치든 크게 부담 없잖아요. 그래서 개별 오답하고 끝낼 거고요. 저는 뭐에 관심이 많냐면, 아이들이 50분 동안 시험 친 시험지 있잖아요. 제가 그거 따로 스캔할게요. 스캔해서 아이들 풀이 과정에 다 검토를 할 거예요. 검토해서 그럼 이 아이 실력이 어떤지, 푸는 습관이 어떤지, 뭐 좀 보완할 점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제가 어머님이랑 좀 1대1로 상담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특강은 총 3번에 걸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실 때 뭐 3번 다 오시면 너무 좋고요. 우리 아이가 뭐 너무 수학을 어려워한다. 그럼 1회차부터 들으시고, 우리 아이 수학을 너무 잘해. 그럼 뭐 3회차 가장 어려운 거 한번 들어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요때 한 회라도 오시는 친구들한테 한해서는 영동고 기출문제집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페이지 한 번만 또 펴볼까요, 어머님들? 어디를 펴보는 게 좋냐면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쪽. 페이지 4쪽 보시면 영동고 특화 자체 교재 이렇게 있어서 우측 하단 보이시죠? 그림 4개 있죠. 그죠? 교재 4개 우측 하단 보시면 영동고 1 중간고사 기출문제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요 싹 모아놓은 거, 싹 모아놨고, 지금 심지어 교과 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단원이 또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작년 시험지 풀면 되잖아. 이게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부교재 공부를 해보고 작년 시험지 쳐볼 거고, 자, 단원별로 우리 학교 기출 모아놓은 거 그냥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는 게 이득이야. 그냥 오면 그냥 이 책 그냥 드리는데, 이 책 그냥 5만 원 줘도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셔서 우리 아이 수업 한번 듣고 이것도 받아가셔서 미리 풀어보자 라는 것이고, 한 회차라도 오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월 말에 문자 빨리 드릴게요. 2월 말에 영동고 부교재 이거다. 그래가지고 빨리 사서 풀어보자 라는 정도의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요. 뭐 정규반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특강에서 먼저 만나고 가면 너무 좋겠고, 정규반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부교재 베이스로 자체 교재, 부교재 올인해가지고 빨리 수업할 거고, 부교재 외적으로도 출제하는 문항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거 영동고 맞춤으로 해가지고 회차별로 진행하겠다라는 거를 또 여기다 가볍게 좀 써놨습니다, 어머님들. 네,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제가 영동고를 담당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좀 별개로 뭐 하이스트라고 혹시 어머님 들어보셨습니까? 하이스트라고? 이게 약간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면 경기고 뭐 과중반 이런 것처럼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건 이제 세특용입니다. 세특. 생기부에 조금 더 뭐 좋게 써준다 이런 거죠. 하이스트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상위 한 10% 정도. 요 정도. 상위 한 10% 학생들에 한해서만 하이스트라고 이제 좀 이런 이름 붙여서 약간 동아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좋은 말 잘 써주겠다. 요런 게 있고요. 요거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매번 리뉴얼, 다시 리셋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리셋.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중간고사,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쳤는데 10% 안에 들었다. 그럼 아마 여기 들어가서 뭔가 좋게 써줄 거다. 근데 이제 계속 좋게 받으려면 매번 10% 안에 잘 드셔야겠죠. 당연히 전과목 평균 기준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좀 드렸습니다. 근데 요 정도고요. 어머님들 혹시 뭐 제가 제 번호도 하나 좀 빨리 적어드릴까요? 저 번호. 제 번호 좀 적어드릴 테니까 지금 어머님 막 엄청 많지는 않으시니까 혹시라도 우리 아이 뭐 미리 상담 받고 싶거나 아니면 조금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제가 뭐 당연히 친절하게 상담 좀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그 고요한,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고요한이라고 하고요. 앞으로도 대치동에서 계속 영동고만 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뭐 언젠가 계속 들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혹시 어머님들 뭐 궁금한 거 계시면은 제가 질문 한두 개 받을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실까요, 어머님들? 정규반, 그죠? 3월부터는 화목 이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뭐 딱히 질문 없으시면은 대충 영동고 친구들의 실력 정도를 볼까요, 어머님들? 이제 제 생각은요. 1등급, 무조건 1등급,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2등급은 받아야 돼.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2등급 커트라인이 요 정도인데 사실 뭐 매번 시험 난이도에 따라 커트라인은 바뀌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당연히 커트라인이 높고요.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커트라인이 낮겠죠. 왜 그럴게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낮은 것 뿐이에요. 그럼 애들이 보통 한 이 정도까지 틀려요. 이 정도. 아까 총 문제수 기억나세요? 어머니 한 22문제 되거든요. 22문제? 22문제인데 10문제를 틀려도 2등급이에요. 그냥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진짜 싫어하고 회피하는 게 아닌 이상 적당히 제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와줘도 2등급을 못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인들도 느낄 거예요. 본인들도 야 내가 이성적인데 2등급이라고? 이래요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는 학교다. 그래서 1등급은 확실히 좀 급이 다르고요. 1등급 받으려면 확실히 수학을 딱 봐도 얘는 잘한다. 이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무난해도 2등급은 받을 수 있다라는 학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약간 별 예외인데요. 그래서 지금 막 서울대가 정시로 가도 내신을 좀 반영하거든요. 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내신을 뭐 너무 잘 받지는 않더라도 ABC로 평가하는데 내신을 너무 못 받고 내신을 놔버리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서울대가 그러면 보통 아시겠지만 다른 대학교도 그 흐름을 탈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 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의 목표는 우리 아이 2등급은 받게 해서 불이익은 받지 말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수시로 대학 가는 건 쉽지 않죠. 그죠? 사실은. 정시로 보통은 많이들 가고요. 수시로 잘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정시도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제가 영동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 질문 혹시 더 없으시면 그럼요. 개념부터 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정규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교재 바탕으로 좀 개념 정리 한번 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해버리면 너무 넓잖아요. 부교재에서 이거 이 문제 좀 특이한데 싶은 개념이 있으면 그거 위주로 정리하고 부교재 바로 문제풀이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 부교재가 만약 너무 쉽잖아요.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걸 해 놓는 거고 부교재가 만약 너무 어렵다.
그럼 아이들이 부교재 푸는 것만으로도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부교재 수준에 맞춰서 개념이랑 문풀의 비율을 조금 조절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어머니 아시겠지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을 우리가 아예 모르진 않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알고 왔을 테니까 그걸 제가 감안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까 저의 목표,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2등급은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한 중상위 정도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게 이제 수학을 싫어한다는 것도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제가 볼 땐 그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막 하기 싫어해, 학원을 오기 싫어해, 막 그런 아이까지 제가 와가면서 전화도 하긴 하지만 아이가 수업 때 뭐 인상이 매번 안 좋고 뭐 절 좀 싫어하고 이래버리면 이제 그건 당연히 저도 어렵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 말씀, 그건 이제 제가 아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저를 막 밀어내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아이 수준에 맞게 제가 최대한 설명할 텐데, 제가 장담 드리는 거는 고현쌤 수업이 너무 어렵다, 못 듣겠다, 이런 아이는 없거든요. 적어도. 그러니까 적어도 제 설명 방식이 나랑 안 맞아 해서 나간 그런 친구들은 절대 없어요. 몇 학년 커리가 궁금? 고2 커리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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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동고가 어머님 말씀처럼 무슨 말씀 한 거냐면, 잠시만요. 제가 어떻게 지금 설명드려야 될까 하는 거예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질문이 제가 정확히 요지를 파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수확통.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니? 이걸 말씀하신 걸까요? 좋습니다. 저는 지금 영동고 2학년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영동 휘문만 2학년 1학기, 내년 너무 먼 얘기긴 해요. 2학년 1학기 때 원래 다 대수만 해요. 대수만. 근데 영동은 확통도 같이 해버려요. 빨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겨울방학 때 빨리 처리를 하는 거죠. 겨울방학 때. 그래서 다른 학교 친구들은 확통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영동은 관심 가져야 돼요. 근데 어머님 아시죠? 확통은 안 어려워요. 양도 적어요. 그러니까 언제 해도 되냐? 제가 장담드려요. 겨울방학 때 해도 안 늦어요. 절대 안 늦어요. 겨울방학 때 시작해도 안 늦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냥 대수 열심히 하고 계시고 겨울방학 때 가서 확통하자 했을 때 같이 하시면 절대 늦지 않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설명회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문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